결국 약은 약대로 중독이 됐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도파민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늘 불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각성도 안 되고 헤벨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약 중독자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중독, 도파미네이션, 디톡스. 그래서 마치 도파민이 굉장히 나쁜 것인 양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파민 사실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게다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데 이 도파민만한 물질이 없습니다. 마냥 나쁜 것처럼 취급되는 이 도파민, 이번 기회에 제가 아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니, 대체 도파민이 뭐길래 다들 요즘에 난린가? 사실 이 도파민은 뇌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행복감, 쾌감을 느끼는데도 이 도파민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나 동기부여에도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 일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 집중력, 각성, 이런 뇌기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좋은 거면 도파민을 막 먹거나 어디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높여주게 되면은 순간은 기분이 좋고 쾌감이 느껴지겠지만 사람은 이내 중독돼 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적합한 도파민의 농도가 1에서 100까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마약성 물질을 딱 주입했더니 막 10만, 100만, 1000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매사가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없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마약성 물질만 찾게 되는, 바로 그게 중독인 거죠. 그러면 그냥 비타민 먹듯이 그런 마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달달한 귤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맨입에 그걸 먹으면 너무 달고 맛있는데 내가 이미 단 걸 먹었어. 그러고 나서 먹으면 어때요?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죠? 더 단 거를 먹어야지만 단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응, 수능인데 우리 인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파민을 막 10만까지 올라가던 물질을 그대로 먹으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더 많은 양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이런 뇌가 고갈돼 버리거나 아무리 많은 도파민을 주입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꿈쩍도 안 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약은 약대로 중독이 됐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도파민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늘 불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각성도 안 되고 헤벨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약 중독자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핸드폰, 도박, 게임, 마약 이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확 높여주는 그런 행동이나 어떤 물질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파민 무서운 거 맞잖아요. 아니. 우리 체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이 도파민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한 성공과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의 꿀팁들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작고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우리가 도파민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활성화가 돼요. 자,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러면 그 목표를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그때 달성하면 그때마다 도파민이 뿜뿜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 내가 1억을 모으겠다. 너무 좋은 목표죠. 이건 너무 길고 막연한 거예요. 그걸 더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은 1000만 원을 모으고 그러면은 내가 이달, 한 달 동안은 100만 원을 모으고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는 한 20만 원 모아보자. 그러면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당장의 눈앞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도파민이 나와서 뭔가 더 의욕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목표를 자주 확인하고 마치 달성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되도록이면 이거를 계속 분비되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어떡하느냐? 목표를 자주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맞아 나 이런 목표 있었어 맞아 있었어 이렇게 하고 마치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달성한 것처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도파민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시험 공부할 때 참 많이 활용했었어요.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때도 전문의 뭐 2000 몇 년 뭐 전문의 시험 합격 이거를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맞아 이렇게 이제 목표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마치 이제 전문의가 합격되고 나서 막 부모님이 좋아하고 막 꽃다발도 주시고 막 내가 너무 기뻐서 막 날뛰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는데 정말 뿌듯하면서 약간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은 내가 뭐 5kg 살 빼기 이러면 탁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막 그 체중 뺐을 때 막 체중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신나게 예쁜 옷 입고 이런 걸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도파민이 뿜뿜뿜 나와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도파민을 제대로 쓰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좀 뻔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쾌감을 느끼는 뇌의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측좌핵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 측좌핵이 막 자극이 될 때마다 도파민이 뿜뿜뿜 나오는데 그럼 뭐 어떻게 자극해? 뭐 이렇게 눌리면 자극이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게 막 자극이 됩니다. 그 보상은 뭐 물질적인 것도 되겠지만 특히 인정받고 막 부러움을 받고 혹은 막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런 것들도 다 보상에 해당돼요.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뭐 시험 합격했는데 뭐 아무 보상도 없고 뭐 그러면은 우리 뇌가 에이 뭐야 해봤자 소용없네 이러면서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의욕이 생기지 않고 내가 뭔가 쾌감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 행동을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 더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소리 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열심히 유튜브 대본을 막 준비를 하고 결국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나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열심히 했다. 폼 미쳤다. 막 이렇게 서희 너무 잘했어. 칭찬을 하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진다. 선생님 저는 좀 낯간지럽고 너무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쵸?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맛집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아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직전과 먹을 때 또 도파민이 뿜뿜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은 내가 거기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한 끼 딱 먹어야지. 이런 것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도파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죠. 누가 봐도 월드 클래스인데 우리 흥민 선수 아버님이 항상 우리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추측건데 아마 겸손의 미덕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뭔가 내가 지금 이제 월드 클래스다 이러면 현실에 안주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실력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바로 이것도 도파민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놈의 도파민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난 너무 변하는 것도 싫고 지금이 너무 행복해 하면은 슬슬 사라져버려요. 참 얄궂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목표, 신선한 목표, 조금은 더 힘든 거를 해야지만 이게 더 뿜뿜뿜 올라와요. 우리 막 게임 같은 걸 하면 처음에 뭔가 이거 레벨을 막 깰까 말까 할 때 너무 재밌다가 내가 잘하면은 좀 지루해지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조금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하는 일이 되게 똑같거든요.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무슨 새로운 거를 목표를 설정하나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이 업무를 해. 똑같은 사무직을 하는데 2시간이면 할 거를 요번에 한번 1시간 반 만에 해볼까? 하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해보는 거예요. 30분이 진짜 딱 남았어. 그때는 보상을 하랬잖아요. 뭐 쉰다든지 혼자 몰래 딱 커피 한 잔 때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히 더 재밌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또 오해하시기 쉬운 게요. 뭐 그러면 사람이 끝이 없잖아요. 뭐 언제까지 성공만 바라고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일만 해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목표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적인 거 외에 뭐 돈을 버는 거 외에도 소소하게 텃밭을 한번 갖고 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어학을 공부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취미생활 뭐 피아노 치기를 한번 마스터를 해보자 뭐 이렇게 나만의 소소한 취미도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내가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은 뭐 돈도 명예도 다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우울하다고 저래? 실제로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함 없는 환경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면은 정말로 좀 무기력해지고 뭔가 실증 나고 염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경우는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너무 길고 너무 거창한 거 말고 굉장히 소소하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실 때 진정으로 행복한 도파민이 뿜뿜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도파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때요? 뭐 마약 중독, 뭐 무슨 핸드폰 중독 이런 나쁜 도파민들도 참 요즘 문제가 되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건강하게 도파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혜였습니다.